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근데 그걸로 통일했어요, 이제. 약간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음악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 데이브니어입니다. 너무 기운이 없나? 기가 빠졌어요. 기들이 없어. 경무에 시달리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덥고 습해져. 네, 날이 좀 덥긴 한 것 같아요. 자,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경무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인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네. 한량자를 떼야 될 것 같아요. 바이언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저는 김프로입니다. 자, 하찮은 댓글톡. 오늘은 김쌤이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몇 가지 읽어드리고 AS를 해드릴게요. 셀링님, 김선생, 파파이스 다시 들으세요.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315님, 김선생님, 장진호 방문 관련해서 잘못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그 에이스를 지적해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요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선 이야기를 하면서 장진호 기념비 추모식의 아이디어가 박승춘 보훈처장이 냈었다는 거라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제가 여러분 그 팟캐스트를 자주 듣고 좋아하는데 파파이스가 항상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금요일 밤에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면 10시, 늦으면 11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저 그거를 냉큼 받아가지고 듣는 게 제 금요일 밤의 낙인데, 그날도 좀 늦게 들어가서 새벽에 자면서 들은 거야. 그래서 약간 띄엄띄엄 들었어.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디테일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승춘 보훈처장 있을 때 했던 기획은 장진호 사업의 기념비를 같이 이제 돈을 내서 만들어주자, 기증하자 이런 거였고, 실제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셔서 거기서 추모사를 읽고 하는 것들은 현재 청와대 참모진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보여진 결과였다. 라고였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자, 그리고 특급 호구님께서 이번 편 한량 김선생 지렸다. 이러니 여자들이 뻑이 가지. 뭘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름비서관님.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잘 모르겠다고. 아, 잘 모르겠어서 지금 그래서 뽑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티스트 데이브니어는 감성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 말을 청산유수 잘 하잖아. 근데 이번 편에서 지렸다고 하니까 뭐가 포인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포인트가 있었나 보다. 전 좀 무디니까요. 연탄세장 말고도 이제 이거 쓰신 날이 뭐죠? 하찮은 때죠. 지난주.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니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김 선생이 이렇게 좀 듣는 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워낙 무뎌가지고 잘 그런 거 모르는 것 같고. 네. 여러분, 넘어가세요, 그냥. 아니,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이게 남자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지만. 난리 났어요. 슬로우 라이프님은 김선생 멋있다. 원더풀님께서는 김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 제가 10살만 어려도 제주 펜션에 같이 가자고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원더풀님 도대체 우리 춘추가 얼마나 되시길래. 춘추! 아니, 예를 들어 이분이 지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연상 좋아합니다. 네, 50대셔도. 연상 연하를 가리지 않아요. 네. 김 선생 어떻게, 맨 상한선이 있습니까? 저는 데이브니어랑 팬층 겹치는 분들하고는 안 갑니다. 5, 60대 분하고 갑니다. 이거는 그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또 철저하게 그 시장은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죠. 아, 그렇구나. 우리 원더풀님 좀 아직 저의 매력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 좀 초반에 가시면은 제 매력이 풀풀 나옵니다. 네. 매력이 있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뭐요? 동창이 밝았느냐님. 오랜만에 니네 너무 귀엽다, 이에. 특히 내가 구박했던 데이브니어. 정말 궁금하다. 이거 확실한 팬층이시네요. 네. 네. 이번생 폭망님께서 김프로쇼에서 선물 받으려면 비판 혹은 악플을 달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고요. 이거는 선물은 전권을 우리 여름비서관님이 휘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름비서관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거의 저희 선물 증정계의 김종인이에요. 그렇지. 전권을 휘둘러야 돼. 네, 전권을 휘두르고 계세요. 네. 저희도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몰라요. 자, 이것도 AS 건인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승리의 분수령님, 의정부가 관련한 경향 기사입니다.
디스패치 기사만 보지 마시고 학교 측 이야기도 들어보시길. 뭐냐면 2, 3년 전부터 정치적 인물을 패러디하면서 구설에 휘말리게 됐고 일부 학생의 경우 정당 지지자나 정치적 커뮤니티 소속 회원들로부터 욕설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이 견디다 못해 법적 소송까지 할 상황에까지 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되도록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강화했다는 것이 교감 선생님의 설명이다. 네. 그래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 그렇게 설명만 하면 돼요. 그걸 핸드폰을 뺏어서 출입 금지를 시키고 수거해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교감 선생님의 설명인데 설명 감사드리고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알아서 한다. 특히나 친구들이 그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힘들었으면 네. 알아서 검열할 일이지. 그거를 못하게 뺏어가지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 곡괭이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직도 응어리가. 욱하는 게 있어. 나는 응어리가 있어. 통제하는 게 싫어, 나는. 공지사항 있죠.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후기 게시판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공개방송. 야, 이때 뭐예요? 저희 영화. 영화 덩케르크 해야죠. 덩케르크. 덩케르크. 볼까 말까? 보고 듣자. 7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약 1시간 반에서 길면 2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용산 아이파크 몰래 용산역에 있습니다. 자몽 미디어 센터, 용산 CGV 바로 근처고요. 20명 정도 분만 스튜디오 안에서 방청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자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를 초대한 거라 저희가 뭐 감사한 마음에 이제 응한 거였는데 한 20명 정도 방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 정도 분들만 속닥하게 오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정말로 솔직하게 제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는 뭐 아직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 않나라고 겸손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공개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으면 뭐 그때 자신 있게 하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뭐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수줍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파물이 안 빠졌어. 글 하나 쓰면은 막 몇십만 명 보고 이러던 거 지금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영원히 안 그렇지. 빠질 것 같아. 그 하면 뭐 한 100명씩은 와야죠. 100명 이상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 준비를 하고 계신데 당신 말 때문에 지금 못 아이, 오시잖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뭘 아니야. 지금 제주도에서도 지금 우리 재즈비 형님 비행기 타고 오시려는데 당신이 막았잖아. 게시판 글로. 진정한 팬은 막아도 오죠. 물어보고 오지 않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갈까요? 이것도 아니. 에이. 자, 알겠습니다. 선물 폭탄 코너. 선물 폭탄 코너 들어갈게요.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셀링님 축하드립니다.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 김쌤이랑 제주도 같이 가고 싶으신 네. 원더풀님. 원더풀님. 원더풀. 와우, 예. 발이 편한 그 깔창,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의정보호등학교 관련된 지적 감사하고요. 승리의 분수령님. 축하드립니다. 네. 카페철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 이번생 폭망님. 네. 요즘 이번생 폭망님이 저희 하찮은 뉴스 농장 취지에 부응하시는 게시판에 이제 하루에 그 본인의 하찮은 뉴스를 쭉 정리해서 한 3곡 정도 달아주고 계세요. 근데 되게 내용이 실해요. 예. 정말 내용이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저희가 공개방송에 오시는 분들 20명에게 한 박스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십시오. 제주 하얀언덕 펜션 표선해수욕장이 한눈에 보이고요. 정말 멋진 펜션 있죠. 바캉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약하시면 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빨리 예약하십시오. 네, 맨솔 효과, 항균 효과, 30%의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깔창, 유니코프 깔창. 많이 검색해 보시고요. 가계부담 1위 통신요금 줄여주는 위너스텔 알뜰폰. 드디어 저희 게시판에도 알뜰폰을 쓰셨다는 분이 나타나고 계시죠. 네. KT통신만 그대로 사용하시고 품질은 동일하면서 통신요금은 정확히 반값. 아낄 건 아끼시죠. 싱코데마요, 홍대 산울림 극장 건너편에 있는 후기가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칸 음식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재들이 우글거리는 방송, 하지만 의외로 상큼한 방송, 김프로쇼입니다. 저는 정대장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하찮은 뉴스 농장으로 함께 합니다. 이번 주는 하찮은 뉴스 어떤 것들 가져오셨습니까? 데이브님 먼저 말씀하세요. 뭐야, 준비 안 된 거야? 아이, 뭐. 왜냐면 방송 전에 네. 서로 하찮은 뉴스 뭐 준비했는지를 방송 직전에 저희가 까는데 네. 데이브님이랑 저랑 같아. 야,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하찮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주제 자체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하찮다는 뜻입니다. 네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찮은 뉴스냐? 뉴스의 내용이 하찮다는 게 아니고 뉴스를 얘기하는 저희가 하찮다는 겁니다. 네. 저는 2018년 정해진 최저임금. 최저임금. 네. 시급에 대한. 네. 얼마죠? 7,530원입니다. 7,530원. 네. 현재, 그러니까 2017년이요. 6,470원이거든요. 네, 이제 거의 뭐 16.4% 1,100원 정도 올랐나요? 네, 올랐고요.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뭐. 해보세요. 좀 이따 하죠. 좀 이따?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저는 준비한 하찮은 뉴스는 박근혜의 발가락. 아유. 박근혜 네 번째 발가락. 발가락을 다쳤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구두 대신 샌들을 신었고 다리를 조금 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50분쯤 법무부 호송버스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발가락을 다쳤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성 교도관에게 살짝 몸을 기대고 왼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본인의 힘으로 걸었습니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휠체어로 이동한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신던 구두 대신 샌들을 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왼쪽 발가락을 심하게 찧어 붓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재판부터 연거푸 3번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체력이 떨어져 일주일에 재판을 4번씩 받는 건 무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입소 당시와 건강에 큰 차이가 없다며 건강 이상서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큰 문제 없이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발냄새 좀 나실라나? 박근혜 유니코프? 유니코프 깔창! 유니코프 깔창을 제가 보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유, 안 되지. 이건 근데 치우는데. 샌들을 신고 나오셨어. 아, 그랬구나. 스타킹을 신고 샌들을 신고 나오셔가지고 야. 저기는 깔창을 깔 수가 없다. 와, 근데 최순실이 예를 들어 막, 안 돼! 하면서 막 기자들한테 막 하다가, 으악! 했는데 갑자기 유니코프 깔창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프라다 신발처럼. 첫 깔창은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광고를 찍어도 되겠다. 유니코프! 하면서. 그렇지. 괜찮은데? 그 시점, 그 상황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줄을 지었습니다! 하는데 신발이 툭 벗겨서 유니코프 깔창이야. 최순실도 쓰는 아이고. 구매율 30%. 좋은 건지 갑자기 그 거부감이 들 것 같네요. 그때 프라다 그 신발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이재용과의 대면을 자꾸 안 하려고 네. 이제 뭐 아프시어가지고 인대가 다쳤다는 둥. 뭐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찧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아프긴 아플 거예요, 설마. 아프겠지. 신발을 바꿔서 그 신발을 바꿔 신으면 아픈 게 없어지나? 볼이 넓은 걸 신으셨나 보지. 뭘 아무튼 그래서 샌들을 신고 또 오셨다가 이재용 재판에 또 안 나오려고 하니까 법원이 이제 구인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강제 구인하겠다.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파야 안 나오니까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가지고 재판 시간을 이제 끌다가 안 되면 본인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고 했는데 전 다음번에는 어디가 아프실까 좀 궁금해요. 어디가 아플까요? 발가락 전에는 저거죠. 약간 정신 쪽으로 약간. 우리 그 그렇지. 데이븐 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중얼중얼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죠, 처음엔. 두통이 난다고 이렇게 기대고 자고 뭐 이러다가 벽 보고 얘기하고 막. 정신 이상은 또 너무 각오가 떨어지니까 발가락으로 갔는데 이것도 별로 안 먹혔어요. 다음번엔 어디가 아플까? 그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 고관절? 앉아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 자세가 바르긴 한데.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왜냐면 이 발가락 때문에 고관절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아, 진짜? 발가락 엑스레이를 찍었거든. 그러니까. 고관절 찍으면 딱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아프다고 해봐야 아, 모양만 이제. 빠지니까 아하. 저는 호흡기 내과를 봅니다. 호흡곤란. 독방에 있으면서 너무 호흡곤란. 좀 힘들었다. 뭔가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숨쉬기 어렵고. 근데 그거는 어쨌든 명확하게 저게 없으니까 호흡곤란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 뼈와 관절과 이런 거는 그냥 CT 찍으면 딱 나오거든. 이건 꾀병이라는 게 너무 정확해지니까 그런 게 조금 약간 애매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런 건 좀 이 연기도 가능하니까.
나는 신경성 위염 찍어봅니다. 위험. 네, 위염. 소화가 안 된다. 너무 속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 찍어도 안 나오거든. 내시경 해도요, 위염, 신경성 위염 같은 경우는 막 드러나진 않아. 근데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뭔가 이 단식 비슷하게 밥의 양을 줄이면서 소화기내과가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 못 참겠어. 밥 먹을래. 또 저는 이 불면증에 한참 시달렸으니까 네. 뭔가 이 불면증과 또 관련된 거를 엮어가지고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잠을 안 자야 되는데 너무 괴롭잖아. 졸리면 잘 것 같거든. 그러면 뭐 청력 손실 뭐 이런 거 이명이 뭐 심해지면서 귀가 울린다. 이명이 너무 심하고 이명. 뭔가 이제 네? 계속 이렇게 물어볼 때 재판장이 물어볼 때 계속 그러는 거지. 네?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얼마 안 남았죠? 10월 1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00일도 안 남았어요. 딱 3달 남은 거네. 뭐 그 정도 남았어요. 3달만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3달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구속해놓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거는 그때까지거든요. 그럼 불구속 석방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석방해가지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재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는 부담스러우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할 텐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갖가지 신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제 발가락을 지나쳐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아마 아프신 게 가장 이제 다른 핑계는 안 나올 것 같고 아프신 거 그걸 우리 이게 또 호흡기, 신경계, 소화기 쫙 나오지 않을까. 혹시 뭐 참신한 거 뭐 없습니까, 대분요? 평소에 또 건강 상식으로 또 똘똘 뭉쳐 있으시잖아. 민간하게 정통하게 그렇죠. 되군요. 박근혜 현재 얼굴 상태 보면 어디가 안 좋을 것 같다. 딱 통찰. 신장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눈밑이 약간 두덩이가 이렇게 뭐 올라와 있는 것이 신장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신장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신장엔 뭐가 좋나요? 콩밥이 좋아요. 콩밥을 드시는데도 그러네요. 요즘엔 쌀밥이야. 그렇구나. 부추가 쌀밥이에요. 그래. 아, 진짜요? 그럼요. 콩 안 넣어줘? 콩 아닌지 근데 오래됐어. 우리 몸에 장기랑 비슷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신장, 콩팥, 그래서 뭐 콩 종류. 생긴 모양이 비슷한 거. 예, 그럼요. 심장에 토마토가 좋고, 기관지에 도라지가 좋고요. 그래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이제 그 닮은 것들이 그 장기에 좋죠. 또 빨려드네, 이것도. 왜? 토마토를 잘라봐. 우리의, 심장이야? 심방, 심실에 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럼 호두를 먹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은 민어덕은 뭘 닮은 거예요? 췌장.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호두 먹으면 거기 좋아. 그러니까 뇌가 아니라 이상한 데 생각했지.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비슷한 거. 네. 그럼 땅에서 나는 그런 식물이어야 하겠네. 모양 비슷한 거. 그렇죠. 네. 예. 동물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한의학에서나 이제 음식을 할 때 그러니까 되게 그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예. 아니 그 생각을 막 해본 거죠 지금. 해삼은 뭘 닮았을까? 이렇게. 멍게, 해삼 먹는 뭐 거. 이런 거. 네. 대장이라니까, 대장. 네. 뭐 아무튼 간에. 식물이 그렇게 모양 닮은 거는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있죠. 뭐 즐겨 드세요 그러면? 저 요즘 아몬드를 먹어요. 아몬드. 아몬드. 네. 아몬드 뭐 닮은 건가요? 뭐 닮은지 모르겠고. 콩팥? 그냥 몸을 위해서 아몬드를 먹고 있어요. 역시 약간 우리 이런 식으로 가야 재밌어 방송이. 뭘 대단한 걸 전달하려고 하지 마. 네. 어제 너무 진지했어. 문건 이런 생각하다가 자, 머리 그러면, 뻔했어. 최저임금은 어떻게 풀래? 그래. 그러네, 심각한데. 야, 이거.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랐는데 두 자릿수 인상은 11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임금이 올라서 양극화를 막고 내수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던가요? 그러면은
이게 월급으로는 157만 3,77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내내 예, 일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209시간 이렇게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당장 시행하면은 제일 타격 입는 곳이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완전 타격을 받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편의점 알바 중에 이런 사람 애들이 있어. 뭐냐면은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점주가 막 열심히 해도 이게 돈을 못 맞출 때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최저 시급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제 신고하는 율이 제일 높은 것도 편의점 알바예요. 사실은. 막 눈 뜨고 당하는 약간 이런 거고, 물론 지켜야 되니까 법을 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와요. 9급 공무원보다 높다. 최저임금이 이걸 시행을 했을 경우에 9급 공무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의 이런 약간 공무원보다 어떻게 높을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기사가 흘러나와. 연금 받잖아. 그러니까 연금 생각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단순 숫자로 비교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 최저임금이 원래 1만 원까지도 원래 공약이고 4년 안에는 1만 원을 훨씬 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부담 가져야 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보조적으로 힘든, 그러면 중상인들은 어떻게 이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 건지를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웃긴 건 무슨 뭐 대기업 어디였지? 무슨 경제단체 같은 데서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걱정된다고 막 기사 나오고 정부 약간 까는 거지. 평생 걱정 안 하다가 갑자기 걱정하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언제 그 중소기업을 저거 했다고 그러면 갑질이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자기네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어제 이제 뭐 문건도 나오고 이제 우리 정부가 잘 나가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지나고 나면은 먹을 거 가지고 이제 불만을 갖게 하는 게 또 좋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좀 복지나 후생을 갖고 불만을 갖게 좀 하려는 게 저들의 좀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시급 10,000원.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순차적으로 올리는 거지만. 네. 어쨌건 대통령 임기 내에 10,000원이 된다 하면 지금은 7,000원대지만 8,000원대, 9,000원대 10,000원이 네.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변화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도 그렇고 창업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참. 제가 그 최저임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당장 알바들 월급을 더 줘야 된다고 걱정하시는 사장님을 봤어요. 혹시? 그렇지. 예. 그녀? 네. 카페 사장님이신데 물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돈 큰 차이는 아니에요. 1,000원 오른 거니까 한 달에 한 15만 원 뭐 이런 정도 20만 원 차이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게 가게를 무너지게 할 거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건 올랐다는 거에 약간 덜컹. 왜냐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쨌건 힘겨우니까. 그리고 또 신기한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 원래 애들이 일을 되게 잘하면 시급 말고 조금 더 얹혀줘서 이렇게 기분 좋게 내가 줄 수 있는데 시급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룸이 사라져버린 거다 또. 네, 그럴 수도 있죠. 난 되게 기분 좋게 더 5만 원, 10만 원 진짜 고생했으니까 더 가져가라 해주고 싶었는데 오른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 10만 원 더 줄게 하기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 참 마냥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그렇죠. 제가 편의점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종로나 무슨 길거리 사람이 많은 데서 편의점은 진짜 바빠요. 정신없어. 자기 하는 동안. 근데 동네 구석에 있는 편의점은 진짜 조금 그거보다 훨씬 좀 편하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약간 한가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이제 7,500원을 줘도 이게 아까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있어. 그냥 그 시간을 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노동의 가치를 보면 이 사람이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점주는 나라에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박하게 하냐 할 수 있고 참 미묘해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바쁘든 뭐 사람이 많든 한가하든 간에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페이의 이유잖아요. 네. 1시간 동안 거기에서 일을 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1시간 동안 커피를 몇 잔을 파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거잖아.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의 실적에 의해서 뭔가 할 거면 정규직을 쓰지. 아르바이트 쓰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하여튼 사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네. 원래는 5시간을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뒀는데 4시간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1시간 그냥 내가 더 하고. 현실적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기도 한가 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뭐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도 하고 아무래도 타격을 받거나 이러면 을끼리 싸우는 약간 이런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참 어느 쪽을 봐도 마음이 아픈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전이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전혀 생뚱맞게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요? 기자들이 다 정규직이잖아.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기자가 있을까?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야, 또 제가 SBS 가기 전에 예. 뭐 저는 이제 조금 늦게 기자가 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몇 년 하다가 했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을 했었어요. 그래. 야, 정말 비정규직에 대한 그 서름이 장난 아니었거든. 아니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말도 차이가- 안 되게 적어요. 맞아. 월급이. 네, 차이가 엄청 근데 나죠. 아니 내가 일은 더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정규직이라 나보다 더 훨씬 더 처우도 좋게 받고 나는 그냥 일을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받는 이런 거를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회 앞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뭐 파업하고 시위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진치고 있으면 눈길이 막 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거야. 음. 아, 저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뭐, KTX 그 승무원들이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됐었거든요. 네네.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정말 이 사람이 간사한 게 정규직이 됐잖아. 신경이 안 쓰여. 그 제 자신을 보면서, 야, 경험을 했던 나도 예전같이 비정규직 문제가 피부로 안 와닿는데, 한 번도 그걸 경험 안 해본 이 수많은 기자들은 저거를 과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할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야마가 되는, 딱 상황이 떨어졌을 때 야마가 되는 것만 찾아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급이 올랐어. 그러면 여기서 피해받는 사람 누구야? 그럼 뭐 자영업자들, 그럼 뭐 점주들, 이런 사람들 가서 인터뷰하면 그 사람도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하고. 근데 상대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면 또 그 반대되는 사람. 네. 뭐 편의점 알바생. 따면 기사 한 꼭지 만드는 데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만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전 제도적으로 하여튼 개선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이게 치밀하게 하는 거라서 카드 수수료를 예를 들어 인하해 준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또 카드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정부로부터 뭔가 혜택이 있어야 자기네들도 인할 동기를 부여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또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거를 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보조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임대차 보고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기사도 같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그와 같은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법이 바꾸면 뭐해? 건물주가 안 바꾸면 기다리지. 뭐 그렇지. 건물주가 안 바꾸면 기다리지. 건물주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겠네요.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본인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꼭지를 갖고 오긴 했는데 데이브니어가 말씀하신 부분이랑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하찮은 뉴스를 찾으려다가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야, 이것도 애드립이지 너. 근데 마침 좀 다르더라고. 왜냐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네. 보수 언론 쪽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막 떠들었어요. 연락 떠들었어. 그리고 재계가 후폭풍을 우려하며 고용이 위축될 것이다. 그러니까 7,530원으로 왜 올렸냐 이거지.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류의 논조를 막 내보낸 거예요. 팩트만 놓고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뭐 자영업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피부로 다가오는 내가 4시간만 더 뭐 일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사정이 합의해서 결정한 거잖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고 이번 일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를 막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곧바로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냈거든요,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1,000원이 올랐다고 했잖아, 아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그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푸는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지. 왜냐 보도를 많이 안 하니까. 근데 생각해봐. 공적 자금을 이게 지금 얼마냐. 4조 원대의 규모의 재정 지원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대기업 망할 때 공적 자금 막 10조씩 20조씩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뭐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고 해놨으면서 자영업자들한테 4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막 거품 물고 난리가 치는 거야. 이거는 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아? 아까 내버린 그 말이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를 이번에 비판한 주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아까 얘기했던데요. 근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예전에 무슨 비판했었냐? 똑같아. 공적 자금을 왜 대기업의 회생에만 투자하느냐? 우리 같은 중소기업도 살려달라고 똑같은 입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비판했었어. 근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또 그 마치 이제 입장을 딱 표별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당치 않다 이거지. 비판을 하는 건 좋으나 할 거면 앞뒤를 재가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좋아하고 그 입장을 고수하지만 이 일은 좀 명확하게는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7,530원을 올린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아니야. 왜냐하면 보조금을 국가에서 또 절반을 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임금도 줘야 되지만 실질 소비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다시 자영업자한테 매출로 돌아온단 말이죠. 큰 대기업에서만 돌고 있는 돈들을 아래로 이렇게 풀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 같이 견디고 맞춰 나가야 될 일인 거지.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예상되고 경제력이 위축이 될 것이고 언제부터 그런 걱정했는데 니네가. 딱 맞는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주 6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주 6일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토요일에 일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어. 그렇게 실제로 보도도 했고 국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가 주 5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굉장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거를 주구장창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고 돌아가면 지금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좀 실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세요. 뭐냐면은 당장 지금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가게들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노동시간을 좀 전체적으로 줄이고 오히려 돈을 더 줬을 때 그 노동 생산력이 훨씬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북유럽 쪽에 이런 실험 같은 경우나 뭐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임금을 올리고 나서 오히려 더 매출도 올라가고 가게도 잘 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네.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97년 IMF 이후 올해 1분기까지 부실 대기업에 투자됐던 공적 자금 규모가 168조래요. 근데 그 중에 114조가 회수됐고 아직 50조가 회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다 회생하면 좋지만 안 돼서 먹고 튀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조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거품 물리냐 이거지. 네. 그래요. 우리 22조를 들였던 사업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다 정규직이라 그래. 기자들이.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의 네 번째 발가락과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게시판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 또 저희보다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또 관련 지식도 올려주셔도 좋고요.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영화 박열 보고 듣자로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